1950년대 한국판 어벤져스 켈로 부대의 비밀작전과 이름 없는 영웅들 밤입니다. 1950년 9월 14일 인천 앞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조차 숨을 죽인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보트 한 척이 팔미도를 향해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갑니다. 그 배에 탄 사내들의 얼굴에는 시꺼먼 위장 크림이 발려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도 미군 정규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도 군번도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품속에 숨긴 수류탄 한 발과 조국을 되찾겠다는 서늘한 1년만이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 극동군 사령부 직할 비밀 첩보부대 켈로 부대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백 척의 연합군 함대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팔미도 등대의 불이 반드시 켜져야만 합니다. 실패는 곧 수만 명의 젊은 피가 바다에 뿌려짐을 의미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종말을 뜻했습니다. 오늘 역사의 온도 36.5가 꺼내보려는 이야기는 승전보의 화려한 팡파르 뒤에 철저히 가려졌던 유령들의 기록입니다. 죽어서도 무덤을 갖지 못했고 살아서도 영웅이라 불리지 못했던 이들. 전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승리의 등불을 밝혔던 켈로부 대원들의 처절하고도 장엄한 서사를 시작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일요일의 공기는 포성과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 수많은 이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 지역에서 공산정권의 탄압을 피해 내려왔던 청년들에게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교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집을 빼앗은 이들과의 사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선은 교착되었고 적진 깊숙한 곳의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북한군의 이동 경로, 보급 창고의 위치, 지휘소의 비밀 연락망. 정규군이 침투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이때 미군 첩보장교들은 남으로 내려온 청년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지리에 밝았습니다. 그곳의 억양을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공산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너희의 고향을 되찾아 주겠다. 대신 목숨을 걸어라. 미군의 제안은 가혹했지만 청년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안도 출신의 구월산 유격대, 함경도 출신의 백골병단 등 북한 출신 청년들이 하나둘 미군 첩보 연락소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켈로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산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살로 버티는 법, 소리 없이 단검으로 적을 제압하는 법, 적의 무전기를 탈취해 정보를 빼내는 법. 하지만 훈련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미군 소속이지만 미군은 아니며 한국군 소속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작전 중 전사에도 국가는 모르는 일이라 탑할 것이고 포로가 되어도 구출작전은 없을 것이라는 차가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자원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유령이 되어도 좋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켈로부 대원들의 일터는 전방의 참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적진 200km 뒤편 적의 심장부였습니다. 밤 11시 낡은 범선이나 미군 수송기, C-47에 몸을 실은 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적진으로 낙하했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의 그 정적, 그리고 땅에 발이 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숨막히는 긴장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포의 극치였습니다. 현지에 침투한 대원들의 첫 번째 임무는 은신이었습니다. 낮에는 바위 틈이나 산속구덩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소변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기침 소리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썩은 물을 마시고 생사를 씹으며 적의 이동을 관찰했습니다. 적의 트럭이 몇 대 지나가는지, 그 트럭에 실린 것이 식량인지 탄약인지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를 소형 무전기에 담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북한군 사이에서는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 뒤에 귀신이 산다. 보따리 장수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다음날 지휘소가 폭파됐다. 켈로브 대원들은 위장의 달인이었습니다. 때로는 남루한 누더기를 입고 구걸하는 거지로 변장했고 때로는 북한군 군복을 훔쳐 입고 적진 한복판을 태연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첩보 활동의 이면은 처절했습니다. 한 대원의 수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던 북한의 노파가 의심을 받아 처형되는 것을 나무 뒤에서 지켜봐야 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내 정체가 탄로나면 작전은 실패하고 더 많은 이들이 죽기 때문이다. 켈로브 대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북한군의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고독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죽음을 예습하며 허공에 뜬 달을 보며 고향에 둔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1950년 9월 14일 밤 11시 인천 상륙작전 개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각입니다. 바다 위에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7개국 261척의 함대가 서해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는 폭이 너무 좁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등대, 불빛 없이는 대형 함선들이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8미도 등대는 북한군 한 개 분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등대를 빼앗고 불을 밝히는 임무는 켈로 부대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고트 부대 요원 6명에게 맡겨졌습니다. 대장 최규봉을 필두로 한 대원들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파도를 헤치며 섬에 상륙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은밀한 침투. 그들은 북한군 초병의 목을 소리 없이 낚아챘고 격렬한 교전 끝에 등대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등대 안으로 뛰어 들어간 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등대의 핵심 부품인 나사목과 회전 장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군이 태각하며 일부러 망가뜨려 놓은 것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원들은 바닥을 기며 손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 조각 하나에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찾았다. 누군가의 낮은 외침과 함께 기적적으로 부품이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0시 12분 8미도 꼭대기에서 거대한 한 줄기 빛이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함대의 길을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벽 끝에 서 있던 대한민국의 숨통을 틔우는 인공호흡기였습니다. 하지만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연합군이 환호성을 지를 때 등대를 지켰던 켈로브 대원들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메가더의 승리를 기록했지만 그 승리의 스위치를 올린 사내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켈로브 대의 기록을 파헤치다 보면 더욱 믿기 힘든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사지로 뛰어들었던 이들 중에는 꽃다운 나이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성이 첩보 활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남성 대원들보다 수십 배는 더 가혹한 운명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성 요원들은 주로 적군 포섭과 후방 교란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피란민이나 보따리 장수로 위장하여 북한군 장교들이 드나드는 주점이나 식당에 잠입했습니다. 때로는 적의 간부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냈고 때로는 적의 탄약고 지도를 그려 미군 공군에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녀들은 치마 안쪽 주머니에 권총 한 자루와 청산가리 캡슐을 넣고 다녔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여성이기에 겪어야 할 짐승 같은 유린과 고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여성 대원은 평양에서 기밀 서류를 가지고 탈출하던 중 적에게 포위되자 서류를 입에 넣어 씹어 삼키며 스스로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여전사들은 역사의 각주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밤마다 북한군 기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쏘아 올린 신호탄은 어둠 속에 갇힌 조국을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던지고 오직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유령이 되기를 자처했던 그녀들의 헌신은 켈로브 대 역사의 가장 뜨거운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켈로브 대원들에게 포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배신이거나 죽음보다 못한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척진 200km 후방에서 활동하던 대원들에게 테러나 지원군은 없었습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만약 북한군에게 생포된다면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라는 멸시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손톱 밑에 대나무 바늘을 찔러 넣고 달궈진 이나로 온몸의 피부를 찢는 고문실의 비명 속에서도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하나, 조국의 기밀이었습니다. 적들은 대원들의 입을 열기 위해 그들의 가족을 협박하거나 눈앞에서 동료를 처참하게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켈로브 대원들에게는 슬픈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탄환, 마지막 한 발의 수류탄은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다. 포로가 되어 적에게 정보를 넘겨주느니 차라리 산화하여 한 줌의 흙이 되겠다는 결연한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원이 적에게 포위된 순간 무전기를 파괴하고 동료들과 함께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공식적인 전사 통지서조차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내들의 시신은 이름 없는 북녘 산천에 버려졌고 남겨진 가족들은 그들이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국가는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던 비정한 시대. 켈로브 대원들의 자폭은 잊혀져가는 유령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절규이자 가장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3년간 이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이 멈추고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세상은 평화가 왔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 훈장을 가슴에 단 장군들은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그림자 속에서 켈로브 대원들은 생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총구보다 무서운 조국의 외면이었습니다. 전쟁이 멈추자 미군은 켈로 부대를 전격 해체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미군 소속이면서도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첩보원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그들에게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 군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척진 200km를 누비며 8미도 등대를 켜고 적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졌던 사내들이 하루아침에 군적조차 없는 뜨내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 국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전사한 동료들의 유가족이 시신이라도 찾아달라 울부짖을 때 나라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살아남은 대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로운 전역증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름을 버렸던 그들은 이제 조국에 의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유령들이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켈로 부대 생존자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거나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첩보 부대원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족쇄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혹은 간첩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들은 자신이 켈로브 대원이었음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어떤 대원은 평생 가슴에 남은 총상을 숨기며 대중탕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는 어디서 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사고로 다쳤다며 얼버무려야 했던 세월. 나라를 지킨 긍지는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그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늙어갔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아버지가 적진을 누비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술주정 심한 노인 혹은 가난한 노동자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당시 켈로 부대 출신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에서는 밤마다 신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속에서도 적에게 쫓기고 죽어간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는 노병들. 국가가 외면한 영웅들을 품어준 것은 오직 동료들끼리의 끈끈한 의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언젠가 조국이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줄 날만을 7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희망이라기보다 차라리 지독한 형벌에 가까운 인내였습니다.
강산이 7번 변하고 나서야 비로소 얼어붙은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군의 기밀 문서들이 해제되고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이 국회 앞에 모여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회는 비로소 비정규군 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었지만 그들이 수행한 임무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의 대상이 된 대원들 중 이미 대다수는 고인이 된 뒤였습니다. 8246역 부대 주한 첩보 연락처 K예로 이제는 박물관의 한 구석이나 낡은 기록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들이 되었지만 생존 대원들은 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를 인정받기 위해 70년을 버텼습니다. 강화도와 교동도의 쓸쓸한 해안가에는 지금도 북녘 땅을 바라보는 켈로 부대 전적비들이 서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노병의 손은 가늘게 떨립니다. 동지들, 이제야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네. 그 한마디는 70년간 맺힌 한을 풀어내는 통곡이었습니다. 비록 훈장은 너무 늦게 도착했고 청춘은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들이 밝힌 팔미도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켈로 부대,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가장 위태로울 때 자신의 생명을 걸음으로 바쳤던 가장 깊은 곳의 뿌리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제 켈로 부대 생존자들은 9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편린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노병은 생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작전 중에 평양 근처의 한 농가에 숨어든 적이 있었소. 그 집 노파가 나를 보고 자기 아들 같다며 감춰둔 보리밥을 내왔지. 내 정체가 탄로나면 그 노파도 죽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조국을 느꼈소. 그들은 단순히 살인 기술을 배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마주한 굶주린 아이들, 자신들을 도와주다 소리 없이 사라진 무명의 협력자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적을 죽인 승전보보다 자신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큰 몽울로 남아 있었습니다. 켈로 부대원들은 첩보 요원이었기에 누구보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보았지만 동시에 가장 숭고한 희생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캔 것은 적의 무전 암호나 병력 배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단된 조국의 비극이었고 억눌린 민초들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 전 그들이 밤마다 적진의 흙을 파고 숨어들었을 때 그 흙에서 느꼈던 온기는 곧 돌아가야 할 어머니의 품이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그 처절한 기억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군번 없는 유령으로 살면서도 끝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켈로 부대는 비록 공식적인 해체 절차를 거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들이 남긴 첩보 노하우와 실전 경험은 대한민국 국군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정보사령부, 해군, 첩보부, 대우디우 등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뿌리에는 켈로 부대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침투 전술, 암호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불굴의 군인 정신은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습니다. 군번은 없었지만 그들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특수전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서해 북방한 개선 NLL 근처의 섬들에서 조용히 국토를 수호하는 후배 장병들의 가슴 속에는 70년 전 팔미도 등대를 밝혔던 선배들의 비장한 각오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장군들만을 기록하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던 이름 없는 이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켈로 부대원들은 스스로를 유령이라 불렀지만 그들이 남긴 헌신은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평화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군번 없는 영웅들, 켈로 부대의 처절하고도 장엄한 기록을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긴 문장들 속에 그들의 70년 한을 다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입 밖으로 내어 부르는 순간 잊혀졌던 유령들은 비로소 우리의 곁으로 돌아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등 위에,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이 땅의 흙 한 줌 위에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켈로브 대원들이 어둠 속에서 팔미도의 불을 켰을 때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아마도 70년 후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내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후손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36.5도의 뜨거운 인간애였습니다. 역사의 온도 36.5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의 차갑게 식어갔던 명예에 작은 온기를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의 상흔은 깊었지만 영웅들의 이름은 이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노병이 있다면 그 가슴 속에 숨겨진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켈로 부대, 당신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영원한 등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온도를 지키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